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과연 레그프레스를 할 때 어떻게 스탠스를 해야 될까, 목적에 따른 스탠스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레그프레스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레그프레스 판이 있고 발판이 있고요, 뒤에 등받이가 있습니다. 이 등받이가 조절이 되는 레그프레스가 있고 아닌 레그프레스가 있는데, 등받이 같은 경우는 체구나 아니면 내가 이 몸을 얼마나 앞으로 쏟을 거냐, 뒤로 누울 거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레그프레스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바닥, 지면 전체에 힘을 받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엉덩이,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꺾이는 모서리 안에 엉덩이를 확실하게 넣어서 이제 자세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동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내려가면 좋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르냐? 우리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척추에 대한 유연성,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 전반적인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많이 내리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무게를 받아버리게 되면서 허리에 대한 데미지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엉덩이를 박은 상태에서 지면 전체로 발을 밟고 레그 프레스를 진행을 했을 때 엉덩이가 뜨기 직전까지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 첫 번째 기본 포인트 동작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은 위를 잡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아래를 잡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등받이가 뒤로 더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몸통의 접힘보다는 이 발목과 무릎 관절의 접힘이 지금 상태에서는 비교적 큰 상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등받이를 많이 앞으로 쏟게 된다면 고관절이 더 많이 접히면서 아무래도 지금처럼 아래쪽에 놨을 때보다는 이 둔근에 대한, 햄스트링에 대한 사용량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등받이를 뒤로 넘겼을 때는 이 발판 아래쪽에 스탠스를 놓게 됐을 때 대퇴 전면부에 대한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발판 아래쪽에 두게 됐을 때는 대퇴 전면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발판 아래쪽에 둘 건데 지면 전체로 받아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방향은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서 가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끔 맞춰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릎의 방향 또한 발끝의 방향과 동일하게 잡을 거예요. 자, 밀어볼게요. 하나, 둘. 여기서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지점까지.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말리는 지점이 이 지점이네요. 이 지점을 내려갔을 때 지금 보시면, 자, 보자. 발목과 무릎 관절이 우리 몸통의 접힘보다 더 강력하게 많이 좁은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발판 밑에 발을 두게 된다면 비교적 대퇴 전면부에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발을 많이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발목의 각도와 무릎의 각도 자체가 약간 직각 형태를 이루게 되면서 몸통의 각도가 조금 더 많이 접히게 돼요. 자,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똑같이 내려가더라도 발판의 이 높낮이에 따라서 엉덩이를 조금 더 많이 쓰냐, 아니면 대퇴 전면부를 조금 더 많이 쓰냐가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외측관근이나 내측관근, 내전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레그프레스 응용에 대해서 2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등받이를 뒤로 넘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두게 된다면 가동 범위도 짧아질 뿐더러 오히려 고관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등받이를 좀 당겼다, 이렇게 당기게 됐을 때는 물론 체구가 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위치를 놓더라도 비교적 몸통이 더 많이 접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위쪽에 놨을 때 고관절을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리를 위로 놓게 된다면 더 많은 형태의 후면, 둔부 쪽을 많이 자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는 이 등받이에서의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당기게 됐을 때 체구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통의 각도를 좀 바꿔주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가동 범위를 조금 제한시킨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체격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노멀하게 가동 범위가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등받이 조절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막 이쪽을 밟으면서까지 내가 둔근을 자극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실상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 위에 놓는 거는 둔근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몸통이 말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높낮이에 따른 자극 범위 방법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엉덩이 그리고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웬만큼 중립을 잡아주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 프레스를 하더라도 조금 허리가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내가 분명 다리 운동을 하는데 이 레그 프레스가 단순히 여기만 힘이 들어가는지 여기만 힘이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은 여기 놨을 때 얘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난 여기 놔도 얘가 더 많이 들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형적으로 내가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을 어떻게 좀 많이 쓰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한교바디를 사랑해주세요.